예, 오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이 별로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초반에 하락하던 증시가 돌아서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채금리에 관심이 많았는데 초반에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역시 개장 초반 이후에는 바로 금리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어저께 이제 관망하면서 약간 매도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오늘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시 매수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경계하는지 오늘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물이 나왔던 주요 수출주들, 반도체주가 어저께 많이 불안정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출주들이 반응을 하면서 오늘 반전을 하는지 이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러셀 2000 지수, 그러니까 중소형 지수를 제외하고는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한국 관련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위에는 주식시장이고 아래는 금리, 국채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주식시장은 확 올라가고 금리는 높이 출발했다가 초반 이후에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됐죠.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형주 몇 개가 시장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초반 하락을 이용해서 상당수의 종목의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이제 흐름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걸 보면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첫날의 반응이 이전보다 갈수록 좀 시장이 강도가 약해지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보면 S&P 때, 피치 때, 무디스 때 보면은 계속 이제 영향력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P 500 미국 같은 경우도 그 S&P에서 강등했을 때는 첫날 무려 6.8%나 폭락을 했었는데 피치 때는 1.4%밖에 안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6개월, 12개월 후에 봤더니 결국엔 주식시장은 다 올라 있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영향 이상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고, 더군다나 반복된 재료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이 더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초반 이후에 안정되는 주식시장도 전약 후강이 됐는데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 이제 주변하고 어떤 재료와 결합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2011년 같이 유럽 재정 위기 막 이런 것들이 번지고 그런 때와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관세 문제가 결합돼 있긴 하지만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세 곳 중에서 두 곳에서 신용 등급을 낮춘 거기 때문에 무디스가 되게 후했던 거다, 새삼스러운 재료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악재성 재료 때문에 일부 종목이 영향받은 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막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아마존이 한동안 그랬었고, 이번에는 이제 월마트가 6월 이후에 제품 가격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게 뭔 소리냐, 올리지 마, 알아서 흡수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세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악화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지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관세 오래 갈 거 아니니까 그냥 올릴 필요 없어, 이런 메시지 아닌가? 또 이런 해석도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도 장중에 무디스 신용등급 이외에 또 악재로 작동할 수도 있었는데, 월마트도 거의 낙폭을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악재가 장중에 반영됐다가 초반 이후에는 대부분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스타일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떤 무디스 사안 자체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주호를 비롯해서 몇몇 증권사에서는 안 그래도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탈달러 현상, 그러니까 미국 자산, 투자 자산에 대해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제가 보기엔 한 7대3 또는 8대2 정도 비율, 그 정도 비율로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많았어요. UBS나 베어드나 톱니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톱니는 저 유명한 전략가죠. 이 사람은 재정 문제 짚은 거 새로운 재료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재료라서 새삼스럽게 영향받을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클 윌슨, 예전에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최근에는 약간 중립 정도로 바뀌어 있는데, 이 사람은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4.5%를 넘어가면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이건 매수의 기회다. 왜냐하면 무역 협상이 장기적으로 이제
관세 충돌로 가다가 지금 무역 협상 단계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밀린다면 이건 기회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존 윌리엄스 이 사람은 또 이제 연준 인사잖아요. 이 사람 미국의 채권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다. 그렇게 흔들릴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가들이라든가 연준 인사들이 비교적 좀 안도해도 된다. 이런 취지의 어떤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초반 하락을 이용해서 이제 매수로 붙이는 이제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 오늘 특이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미중 간의 관세 유예가 되면서 신흥시장의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 기존의 중립이었는데 비중 확대로 이제 상향을 하는데 하반기에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신흥시장 주식의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앞으로 신흥시장 주식을 사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이제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디스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보면 초반에 10년물 기준으로 4.55% 넘어갔거든요. 제가 이제 어제 오후 방송하면서 4.6%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4.55까지 올라갔다가 4.44% 거의 전일 대비 크게 올라가진 않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 장기 추이를 보면 S&P 때도 마찬가지고 피치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별다른 흐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던 길 그대로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금리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용평가사의 변경이 장기 국채금리 추이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투자자들이 빠르게 좀 냉정함을 찾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뭐 주요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빠졌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국의 AI 폰 이제 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니들이 AI를 중국하고 협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걱정한다. 좋게 이야기하면 걱정한다고 나쁘게 얘기하면 경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어떤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빠졌고 그 외에는 뭐 대체로 초반에 하락했던 걸 대부분 다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유나이티드 헬스는 단기 급락했다는 과매도 평가 이것 때문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늘 일부 그 코로나 백신 만드는 업체에 대한 노바백스죠.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이제 또 승인 나오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우선 어제 하락을 했지만 비교적 지수만 놓고 보면 이제 선전한 편이긴 하죠. 예. 근데 아시아 증시보다는 조금 더 빠지긴 했거든요. 전반적인 평균치보다는. 근데 오늘 주목을 한 게 뭐냐면 코스피가 2월 이후에 4일 연속해서 음봉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3월에 그리고 4월에 또 5월에 각각 3번 음봉 나온 적이 있었는데 4일 차이는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어쨌든 플러스로 이제 양봉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이 패턴을 그대로 이어나가느냐. 그러니까 미증시 영향 봐서는 초반에 상승할 텐데 양봉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이제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초반 이제 미증시 영향으로 상승할 때 이거는 매도의 기회야라고 해서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매수 기회야. 이렇게 하면 이제 매수가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양봉으로 끝나줘야 투자자들이 불안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도 빠지면 그때는 매수 기회지 뭐 이렇게 가동될 수 있어서 요 흐름이 나오는지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어제 매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망성 매도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오늘 바로 매수로 전환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도 규모를 늘리게 되면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재료가 나오면서 한동안 시장이 흔들리겠지. 외국인들은 그렇게 평가한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매가 어제보다는 좀 유연해져야 되죠. 근데 그 2011년하고 2023년도에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6조 원, 2조 원, 그때 2011년도에 S&P에서 신용등급 낮췄을 때
2023년도 피치가 낮췄을 때 두 달 동안 저렇게 매도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외국내 매도 강도는 현저히 줄었잖아요. 두 번째 재료 때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매수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박스권, 그러니까 710과 730 박스권에 머물다가 최근에 연이어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하면서 3일 동안 3일 음봉 맞고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추세가 깨지면 또 121선이기도 하고 이게 박스권 하단이기도 한데 추세가 깨지면 투자자들의 매도 강도가 새롭게 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플러스로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여기서 멈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이례적으로 3일 연속 매도한 거거든요. 그것도 적지 않은 규모의 매도가 이어졌던 건데 다만 이제 어저께 오후장 들어서 매도를 확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신호가 코스닥의 대량 매도는 일단 끝났어. 그러니까 이런 신호로 되면서 이제 오늘 들어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지 그런 흐름이 되는지 하면서 기존의 패턴을 깨지 않고 버텨내는지 오늘 되게 중요한 이슈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가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되게 매도가 셌다가 오후에 매도를 확 줄였잖아요. 그래서 저 모양 봐서는 그냥 이걸로 매도를 일단락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매수로까지 돌아오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 2차 등급 하향 때보다는 시장이 양호했죠. 왜냐하면 같은 재료인데다가 이미 몇 달 전에, 그러니까 한 차례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이 기분 나쁘긴 한데 치명적인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반응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루로 그냥 끝내주는 게 제일 깔끔하죠. 오늘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움직임의 변화가 나오는지 특히 이제 4일 연속 음봉이 없었고 박스권 하단이 없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자리에서 기존의 패턴을 유지해 주느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매수로 돌아서 주면서 시장의 이제 중요한 매수 주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수 주체로 가담이 되어 주는지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코스피는 반도체, 코스닥은 로봇이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발목을 잡는 종목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그 부분 자체를 리스크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계속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방어하는 대기 매수가 들어와서 이제 시장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는 건 없구나라고 메시지를 내줘야 이게 또 안도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락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방어가 되거나 또는 회복을 하는지 이 부분도 오늘 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 주식시장 전망 편차입니다. 예, 보면 그 가장 상단이 7,000포인트고요. 가장 하단이 5,200포인트예요. 말도 안 되는 오차가 있죠. 중간값은 5,900포인트고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이 거의 1,80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주식시장 전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계속 수정되고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뭐 주식시장 장기 전망 이런 거 막 나오고 하죠. 저도 장기 전망은 하긴 하는데 이거 의미 없다. 그때 눈에 보이는 거 보면서 가늠을 해야지. 뭐 12개월 목표치,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목표치 이런 것들보다 그 목표치로 제시됐던 상황, 종목으로 치면 뭐 수주잔고라든가 아니면 실적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관련된 지표들이라든가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망되니까 무조건 좋아 이렇게 안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나빠 이런 거 의미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주로 이제 믿으면서 그때그때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터무니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월가의 분석가들, 연봉 많이 받는 월가의 분석가들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 방송은 평소보다 한 10분, 20분 빨리 올려지거나 아니면 늦게 올려지게 되면 1시간 이상 늦게 올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와 조금 시간대가 다를 거니까 그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올라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하고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